오카리나에 대해 공부하기 앞서 오카리나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아볼 건데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세 가지 악기 소리를 잘 듣고 어떤 것이 오카리나 소리인지 맞춰봅시다. 지금까지 세 악기 소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이 중 오카리나 소리는 몇 번째일까요? 네, 세 번째가 바로 오카리나 소리입니다. 첫 번째는 소금, 두 번째는 리코더 소리였습니다. 이 세 악기 모두 관악기라 조금 헷갈렸죠? 이제 본격적으로 오카리나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오카리나는 작은 거위라는 뜻인데요. 19세기 말 이탈리아 도나티가 작은 새 모양으로 흙을 구워 만든 악기입니다. 원래는 흙이 주 재료지만 최근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오카리나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이 오카리나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오카리나입니다. 오카리나는 다른 관악기에 비해 음역이 좁기 때문에 음역과 조성별로 여러 조의 악기가 쓰입니다. 그래서 오카리나의 종류로는 소프라노 C 오카리나, 소프라노 F 오카리나, 알토 C 오카리나, 알토 F 오카리나, 이 밖에도 다양한 조의 악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C조란 C, 즉 도가 기준이 되는 악기를 의미하고요. F조란 F, 즉 파가 기준이 되는 악기를 의미합니다. 또한 악기의 음역대가 높아질수록 악기 크기는 작아지는데요. 그럼 그림에 보이는 4개의 악기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는 어떤 것일까요? 네, 제일 작아 보이는 소프라노 C조 악기가 제일 높은 음역대의 음들을 연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오카리나는 이 소프라노가 아닌 바로 알토 C 오카리나입니다. 이 알토 C 오카리나는 낮은 라에서부터 높은 파까지의 음들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오카리나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윗부분은 총 10개의 구멍이 있고 아랫부분은 총 3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먼저 오카리나의 윗부분을 살펴봅시다. 윗부분에 있는 10개의 구멍들은 모두 손가락으로 막는 구멍인데요. 왼쪽에 있는 4개의 큰 구멍은 왼손가락으로 막아주고 오른쪽에 있는 4개의 큰 구멍은 오른손가락으로 막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왼쪽 4개의 구멍과 오른쪽 4개의 구멍 사이에 작은 구멍 2개를 보고 이건 뭐예요? 하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작은 구멍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카리나의 아랫부분을 살펴봅시다. 아랫부분에 있는 3개의 구멍 중 가장 왼쪽 밑에 있는 구멍은 왼손가락, 가장 오른쪽 밑에 있는 구멍은 오른손가락으로 막아주게 됩니다. 가운데 위에 있는 구멍은 여러분들이 악기를 연주하게 될 때 소리가 나는 구멍으로 엣지 또는 썰청이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은 절대 손가락으로 막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술에 대고 입김을 불어넣는 구멍, 즉 취구는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가 바로 취구입니다. 오카리나의 구조에 대해 좀 이해가 되었나요? 이제 오카리나를 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일단 오카리나를 잡기 전에 먼저 손가락 번호부터 익혀봅시다. 엄지손가락은 1번, 집게는 2번, 중지는 3번, 약지는 4번,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은 5번이 됩니다. 이제 손가락을 오카리나에 얹어봅시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이 왼쪽 부분은 왼손, 오른쪽 부분은 오른손으로 잡을 텐데요. 먼저 오카리나의 아랫부분에서는 왼쪽, 오른쪽 각각 1번 손가락, 즉 엄지로 구멍을 막아줍니다. 윗부분에서는 왼쪽, 오른쪽 각각 2번 손가락부터 차례대로 3번, 4번, 5번 이렇게 구멍을 막아줍니다. 이때 손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손가락 끝에서 가장 살집이 많은 부분으로 구멍을 막아줍니다. 구멍을 막을 때에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서 잡아야 합니다.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오카리나를 잡아봅시다. 이제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힘을 빼고 허리를 곧게 펴줍니다. 둘째, 팔꿈치가 몸에 닿지 않도록 양팔을 몸에서 약간 띄웁니다. 셋째, 악기가 위로 들리지 않도록 악기와 몸의 각도는 약 45도가 되도록 합니다. 넷째, 아랫입술에 취구를 살짝 올려놓고 윗입술을 덮어줍니다. 이때 너무 깊숙하게 물거나 이로 물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 마디가 꺾이지 않고 둥글게 악기를 감싸며 손가락 끝에 도톰한 부분으로 구멍을 막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악기를 들고 바른 자세를 취해봅시다. 지금까지 오카리나의 기본적인 이론과 악기를 잡는 방법, 그리고 바른 연주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카리나의 좋은 소리를 내고 원활한 연주를 위해서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핀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다음으로 5초간 정지합니다. 이제 배의 호흡으로 숨을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때 호흡의 세기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호흡 연습을 해봅시다. 오카리나 연주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텅잉입니다. 텅잉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관악기를 연주할 때 음을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요. 혀 끝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거나 끊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음에서는 도, 중간 음은 두, 높은 음은 드의 입모양으로 낮은 음은 여리게, 높은 음은 세게 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 음을 연주한다고 했을 때 먼저 소리를 내기 직전
혀끝을 윗니 뒤쪽에 가볍게 대고 그 다음 텅잉을 하여 호흡을 내쉴 때 혀를 앞으로 밀면서 공기를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음을 끊을 때 혀끝을 다시 윗니 뒤쪽에 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입모양은 두, 우, 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오카리나 운치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도를 연주할 때에는 왼손과 오른손으로 이렇게 구멍을 다 막아줍니다. 레는 여기서 오른손 새끼손가락, 즉 소지 하나만 뗍니다. 미는 오른손 소지와 약지를 뗍니다. 파는 소지와 약지, 중지를 뗍니다. 마지막으로 솔은 소지와 약지, 그리고 중지와 검지까지 뗍니다. 이처럼 도에서부터 솔까지의 음들은 왼손가락을 다 막은 상태에서 오른손가락만 한 개씩 차례대로 떼어서 연주하면 됩니다. 이때 손가락을 구멍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도에서부터 솔까지의 음들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라는 솔의 운지법에서 왼손에 약지만 떼줍니다. 시는 라의 운지법에서 중지도 함께 떼주면 됩니다. 다시 솔, 라, 시 이렇게 운지를 해주면 됩니다. 다 막은 상태에서 오른손가락 한 개씩 차례대로 떼서 연주했던 도레미파솔과는 달리 라와 시는 조금 헷갈리죠? 도에서부터 시까지 음들을 다시 잡아봅시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다시 한번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자, 이 다음에 높은 도가 나와야 할 것 같죠? 높은 도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라와 시의 운지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소리를 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솔에서부터 시까지의 음들을 연주해 볼 테니 잘 들어봅시다. 이번에는 도에서부터 시까지의 음들을 연주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먼저 연주해 보겠습니다. 텅잉에 유의해서 여러분들도 연습해 봅시다. 연습하면서 악기에 벌써 침이 고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텅잉이 좋지 않거나 너무 오랫동안 연습을 할 경우 침이 고일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악기를 흔들어 침을 빼지 않고 화면의 그림과 같이 떨정을 엄지손가락으로 막은 후에 두세 번 강하게 불어주면 됩니다. 이제 악곡을 연주해 볼 건데요. 오늘 연주할 곡은 작은 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곡이죠? 선생님이 먼저 연주해 볼 테니 잘 들어봅시다. 이번에는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연주해 봅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오카리나를 여러분들이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쁜 소리가 나지 않고 악기도 금방 망가져 못 쓰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카리나 연습을 마친 후에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연주가 끝난 후에는 조금 전 배운 오카리나에 고인 침을 빼는 방법을 활용하여 악기에 남아있는 침을 반드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침을 제거한 오카리나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어 잘 말려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악기를 잘 관리해 봅시다.